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곱셈과 나눗셈이 섞여 있는 식을 계산해 볼까요?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수학 교과서는 14쪽과 15쪽입니다. 14쪽에 있는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학생 24명이 4명씩 모둠을 나누어 작품을 전시하려고 합니다. 한 모둠이 작품을 3개씩 전시한다면 전시하는 작품은 몇 개인지 알아봅시다. 자, 다시 24명이 있어요. 그런데 4명씩 모둠을 나눈대요. 한 모둠에 4명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한 모둠이 작품을 3개 전시한대요. 그러면 전시하는 작품이 모두 몇 개인가를 물어보는데요. 한 모둠이 작품을 3개씩 전시하니까 모둠의 개수를 알면 전시하는 작품이 몇 개인지 알 수 있겠죠. 자, 물음에 답해 봅시다. 어떻게 구할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보세요. 먼저 전체 학생 수 있죠. 전체 학생 수를 한 모둠당 학생 수 이것으로 나눠야겠죠. 한 모둠당 학생 수로 나누고 이렇게 나누면 뭐가 나와요? 전체 학생 수를 한 모둠당 학생 수로 나누면 모둠이 몇 개 나오는지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몇 모둠까지 있는지를 구하기 위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한 모둠당 전시하는 작품 수를 곱한다. 그러면 우리가 전시하는 작품이 몇 개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 보면 전체 학생 수를 한 모둠당 학생 수로 나누면 모둠이 몇 개인지 나옵니다. 그러면 한 모둠이 3개씩 전시한다고 했으니까요. 모둠의 개수 곱하기 전시 작품 수를 계산해 주면 됩니다. 그렇죠? 전시 작품 수는 지금 문제에서 제시가 됐어요. 3개씩 전시하고요. 모둠의 수는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구해야겠죠. 아래 봅시다. 4명씩 모둠을 나누면 몇 모둠인지 식으로 나타내어 보세요. 24명이 있는데 24명을 학생 4명이 한 모둠이 된대요. 그러면 우리가 24 나누기 4로 구할 수 있죠. 24 나누기 4를 계산하면 6이 되죠. 무슨 말이냐? 1모둠부터 6모둠까지 총 6개의 모둠으로 구성이 된다는 거예요. 모둠의 개수는 6개입니다. 4명씩 모둠을 구성할 때요. 한 모둠이 작품을 3개씩 전시한다면 전시하는 작품은 몇 개인지 식으로 나타내어 보세요. 지금 한 모둠이 3개씩 전시를 해요. 모둠의 개수는 6개죠. 따라서 6 곱하기 3은 18, 즉 전시하는 작품은 18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시하는 작품은 몇 개인지 하나의 식으로 나타내어 보세요. 지금 계산한 것을 하나의 식으로 나타내면 먼저 모둠이 몇 모둠까지 있는지 알아야 하죠. 학생의 수에서 한 모둠당 학생 수를 나누고요. 이렇게 계산하면 모둠의 수가 나옵니다. 여기에다가 한 모둠당 전시하는 작품 수 3을 곱해주면 이것이 전시하는 작품이 몇 개인지 나타낸 식이에요. 실제 이걸 계산을 해보면 24 나누기 4를 계산하고 6이 되고 6에다가 3을 곱해서 18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곱셈과 나눗셈이 섞여 있는 식에서 계산하는 순서를 이야기해 보세요. 계산하는 순서는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계산합니다. 지금 여기서도 보면 이 나눗셈을 먼저 계산하고 그리고 곱셈을 계산했죠. 아래 설명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곱셈과 나눗셈이 섞여 있는 식에서는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계산합니다. 24 나누기 4 곱하기 3 있을 때 나눗셈 앞에 먼저 하고요. 그리고 뒤에 곱셈을 계산합니다. 이와 같은 순서로 계산을 하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시다. 두 번째, 초콜릿 24개가 있습니다. 한 상자에 초콜릿을 4개씩 세 줄로 넣어서 포장하려면 상자가 몇 개 필요한지 알아봅시다. 자, 초콜릿이 24개가 지금 있어요. 이걸 포장을 할 건데 한 상자에 몇 개씩 넣을 거냐? 몇 개씩 넣을 거다 바로 말하지 않고
4개씩 3줄로 넣어서 포장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4개씩 3줄로 넣는다라고 하는 정보를 통해서 한 상자에 몇 개 넣는지 그걸 알 수 있겠죠. 그러려면 상자가 몇 개 필요한지 알아보세요. 자, 상자가 몇 개 필요한지 알려면 무엇을 먼저 계산해야 하나요? 먼저 계산해야 하는 건 한 상자에 초콜릿이 몇 개 들어가는지를 알아야 하죠. 그래야 24개를 몇 상자에 나누어 넣을 수 있는지 그걸 계산할 테니까요. 자, 그걸 표현을 해보면 한 상자에 들어가는, 넣는 초콜릿 수 이것을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한 상자에 넣는 초콜릿 수는 지금 여기 4개씩 3줄로 넣어서 포장한다고 했으니까요. 4 곱하기 3 이것이 한 상자에 들어가는 초콜릿 수입니다. 즉 12개가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한 상자에 12개씩 넣을 거고요. 초콜릿은 총 24개가 있어요. 몇 개의 상자가 필요하냐? 그것을 가지고 식을 어떻게 세우는지 아래 보겠습니다. 먼저 계산해야 하는 부분을 괄호로 묶어 상자가 몇 개 필요한지 하나의 식으로 나타내어 보세요. 자, 만약에 이 4개씩 3줄로 넣어서 포장한다라고 하는 것이 없다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초콜릿 전체 수를 한 상자에 들어가는 초콜릿 수 나누면 필요한 상자 수가 나옵니다. 지금 이거 이해되나요?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단순화해 볼게요. 초콜릿이 10개 있어요. 한 상자에 초콜릿을 2개 넣을 수 있어요. 그러면 상자가 몇 개 필요하죠? 초콜릿 10개를 상자에 넣으려고 하는데 한 상자에 2개 넣을 수 있어요. 몇 상자가 필요할까요? 5상자 필요하죠. 어떻게 구했죠? 10 나누기 2는 5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초콜릿 전체의 수, 한 상자에 들어가는 초콜릿 수 10 나누기 2를 하면 필요한 상자 수가 나옵니다. 사실 이거는 10에서 2를 몇 번 뺄 수 있느냐. 여러분 나눗셈 처음 배울 때 이걸 가지고 이렇게 나누기를 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초콜릿 전체의 수 나누기 한 상자에 들어가는 초콜릿 수를 하면 필요한 상자 수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한 상자에 들어가는 초콜릿 수는 선생님 지금 여기서 계산했죠. 12를 바로 쓰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을 묶어서 계산한다고 했으니까요. 4 곱하기 3 이것이 한 상자에 들어가는 초콜릿 수예요. 왜냐면 문제에서 한 상자에 초콜릿을 12개씩 넣어서 포장하려면 이라고 하지 않고 4개씩 3줄로 넣어서 포장하려면 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식을 세웁니다. 그리고 초콜릿 전체의 수는 24개예요. 그러면 결국 24 나누기 괄호 열고 4 곱하기 3으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우리가 세운 식이에요. 그러면 이걸 계산을 해보면 우리가 4 곱하기 3, 한 상자에 들어가는 초콜릿 수가 12라고 하는 걸 알죠. 즉 24를 12로 나눠서 계산하면 됩니다. 24 나누기 12를 계산하면 2 이고요. 결국 두 상자가 있으면 초콜릿 24개를 포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눗셈과 곱셈이 똑같이 있는데 아까 14페이지에서 풀었던 문제와 다른 점은 괄호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곱셈과 나눗셈이 섞여 있고 괄호가 있는 식에서 계산하는 순서를 이야기해 보세요. 곱셈과 나눗셈이 있는데 거기에 괄호까지 있다? 우리 전에 배웠듯이 괄호 안을 먼저 계산합니다. 자, 아래 볼게요. 곱셈과 나눗셈이 있고 괄호가 있는 식에서는 괄호 안을 먼저 계산한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요. 실제 이와 같은 계산에서 나눗셈, 곱셈 원래는 앞에서부터 계산하는 게 맞지만 괄호가 있기 때문에 괄호 안을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 괄호 바깥을 계산합니다. 이렇게. 자, 아래 3번 문제 4개가 있는데요. 영상을 잠깐 멈추고 여러분 스스로 풀어봅시다. 다 풀어보셨나요?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28 나누기 7 곱하기 4 나눗셈과 곱셈이죠. 이럴 땐 앞에서부터 계산합니다. 28 나누기 7 하면 4가 되죠. 그리고 4 곱하기 4 계산하면 16
90 나누기 5 곱하기 6. 괄호가 있으니까 괄호를 먼저 5 곱하기 6을 계산하면 30이죠. 결국 90 나누기 30이 되고요. 계산하면 3이 됩니다. 12 곱하기 2 나누기 4. 12 곱하기 2를 하면 먼저 해야죠. 앞에서부터니까 24. 24 나누기 4를 하면 6이 됩니다. 48 나누기 6 곱하기 2. 괄호 안을 먼저 계산하죠. 12. 48 나누기 12를 계산하면 4가 되겠죠. 우리가 곱셈과 나눗셈이 있는 식의 계산 이번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수학 익힘 12쪽, 13쪽 내용 보도록 할게요. 오늘 수학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